요번에 우리 그 로이스 선생님이 그 존스 홉킨스 박사학위로 졸업을 하셨어요. 요번에.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닥터시네. 그렇죠. 이제 네. 닥터신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거 전공을 하셨는지 잠깐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널싱으로 처음에 저 커리어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널스 프랙티셔너라는 잡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전 특별히 한인 이민자들의 그 end of life care, 그다음에 그러니까 임종에 가까우신 분들, 그다음에 시니어들 굉장히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 위중한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돌아가시기 전에 케어들을 잘 받으시고 편안하게 임종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주제로 공부하고, 그래서 그게 제 박사학위 논문이어서요. 그래서 그걸로 한인들에 대해서, 한인 이민자들 특히 영어를 잘 못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어드밴스 케어 플래닝이라고 사전 의료 의향서, 그거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그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을 계몽시켜서 그 베네핏을 잘 받고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뭐 어려운데 대충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딱 기억나는 게 존스 홉킨스라는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는 게 기억이 수고하셨습니다. 남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보험 혜택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도와주시려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저희 이제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보험 상품에 글자로 쓰여 있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제 현직에 계신 분이 좀 도와주시면 좀 소비자분들도 좀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네. 부탁을 드렸었어요. 네, 저는 의료 계통에 있고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분들을 접하고 그분들의 이제 베네핏이 없이 그러니까 보험 같은 거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보험 베네핏에도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도 나중에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나, 저도 읽어보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네, 어떤 그죠?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라이센스를 안 가지고 계시고 네. 그런 걸 이제 밝혀놔야지. 이걸로 인해서 이제 네네. 컴펜세이션 전혀 없는데 혹시 이제 네네. 야, 이거 너무 막 펌프질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 밝혀두고 싶은 네, 얘기는 저는 라이센스 없으시고 네네. 이 일로 인해서 컴펜세이션을 받으실 일이 전혀 없으시고 네네. 순순히 그냥 이 혜택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나오셨다. 네. 그리고 아마 이 의료계통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그 conflict of interest라고 그렇죠. 해서 네. 제가 어떤 여기에 그런 컴펜세이션을 네. 원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보험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이면 아무래도 이런 그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거는 그렇죠. 하지 않는 게 맞겠죠. 문제가 많죠. 그러면 네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네.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상품이 한국말로는 실비보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암 네. 실비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하고는 용어가 조금 틀리고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신데 추가적으로 혜택을 좀 받아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 자, 여기 암에 대한 실비보험이거든요. 근데 이제 암이 걸리게 되시면 건강보험이 있으실 경우에 저희 미국에 있는 보험은 아우트오파켓 맥스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적게는 한 4, 5천 불에서 많게는 7천 불에서 10,000불까지도 아우트오파켓 맥스를 내시면 1년 중에 병원비가 뭐 50만 불이 나오던 100만 불이 나오던 아우트오파켓 맥스만 내면 보험사에서 다 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이 있는데 꼭 왜 실비보험이 추가로 필요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암이라는 게 만약에 나한테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치료받는 거 외에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는지 주변에서는 보셨을 테니까 네, 어떤 그렇죠. 상황들이 있나요? 보통 비즈니스를 하신다거나 직장을 다니시던 분이 암에 걸리셨을 때 그분들이 매일매일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암 치료를 하시면서도 그날만 빼놓고는 계속 일을 하던 네. 직장에 계속 다니신다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리고 쉬시기가 힘든 게 계속 경제적인 그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갑자기 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 일들을 다 놓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거죠. 그랬을 때 이 헬스 인슈런스에서는 그런 것들을 병에 관련된 거 직접적인 치료에 관련된 것은 커버를 해주지만 그 이외에 그 경제적인 것들이라든지 프라이빗 케어기버가 필요하다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강아지를 어디다 맡겨야 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은 다 그 환자의 그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돈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암 실비 보험, 그래서 마치 암을 치료하는 그 실비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셔서 그걸로 암을 치료하는 그 보험은 따로 있으셔야 되고요. 그거 그렇죠. 외에 그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되지 대체로 커버가 되지 않는 부분을 커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경제적인 그러니까 문제네요.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보험의 그 어떤 팔러시 같은 거는 제가 잘 모르고요. 그 환자들이 어떻게 그런 암이 걸렸을 때 어떤 것이 그 환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걸 제가 봤을 때 보면, 수술을 하고 바로 나왔어도 2, 3일을 쉬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직장을 다니던 사람은 뭐 PTO라든지 EDD 베네핏을 가지고 쉴 수 있지만 뭐 자영업하시는 분들.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베네핏 그시 없으신 분들, 그래서 뭐 또 이렇게 팔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게 없으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그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없으신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뭐 암이 좀 이렇게 치료가 길어지면 네, 실직하는 문제가 굉장히 그렇죠. 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뭐 미국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실직을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지만 실직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일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급여가 삭감이 된다든지. 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나 시간이 데이가 짧아지고. 네, 줄어들기 때문에 뭐 키모테라피 받는 동안은 일을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날 가끔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거의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날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프로시저 같은 거, 무슨 작은 수술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암 폴트 같은 거를 여기 끼는 날, 그런 날 같은 경우는 직장을 못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보통은 그 치료 기간이 길잖아요. 이게 뭐 한두 달 만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보통은 한 1년씩 또 치료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처음보다는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제 주변에도 이제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휴가를 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냥 사직서를 내시고 다시 끝나고 나서 이제 회복 다 하시고 나서 다시 직장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재정적으로 좀 미리 준비를 해놓든지 이런 걸로 좀 재정적인 보조를 받아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그렇죠. 해주는 네. 역할을 하겠네요. 네. 네. 그 제너럴한 그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지 못하신 분들도 암이 요즘에 워낙 흔하기 때문에 암으로 특정하게 그 특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아마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실질 혜택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혜택이 너무 많아서 네.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프셔서 집에 있는 강아지를 어디다 맡겨야 되는데 네. 실질적인 얘기죠. 사실. 그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네. 조그맣게나마.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크게 보면은 이제 뭐 암을 진단을 해서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입원을 하신다든지 그러면 아예 이제 일을 아예 못 하시게 되니까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키모테라피를 하시게 되면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 몸을 이끌고 일을 하시는 게 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쉬시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을 텐데 여기 혜택을 보시고 크게 좀 설명을 해 주실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여기서 일단 눈에 먼저 확 띄었던 게 네. 트래블 베네핏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앰뷸런스 베네핏이 보통 대부분의 그 헬스 인슈런스에 앰뷸런스 베네핏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911을 부른다든지 그랬을 때 앰뷸런스를 부르면 그걸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분 동생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그 자녀분들이 이제 돌보고 있으세요. 돌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환자분이 거동을 잘 못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911 불러서 병원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환자분이 아직 65세가 안 되시고 자영업을 하시던 분이라서 그냥 그 카이저 보험을 가지고 계신데 앰뷸런스가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앰뷸런스를 못 부르고 그 아들이 그래도 그 굉장히 케어를 잘 해서 아들이 그때마다 엄마 모시고 병원 가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캔서이신 분들은 몸이 힘드시고 잘 걷지도 못하는데 거의 휠체어에 태워서 없다시피 해서 차에다가 태워드리고 또 그걸 다시 내려서 휠체어에 태워서 모시고 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앰뷸런스 베네핏이 따로 있어서 이거를 해준다는 거가 굉장히 좋은 거고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50불 그라운드고 1000불 에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 휴가 같은 데 가 있는데 뭐 무슨 갑자기 이렇게 일이 생겼을 때 헬리콥터가 나오면 물론 이 1000불보다는 아마 더 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역시 전문가가 보는 입장이 네, 저는 눈에 안 띄던 들어오더라고요. 건데.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거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서 사실 여기 세컨하고 third benefit opinion 같은 거를 받는 경우에 HMO라든지 아니면 많은 PPO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100% 커버가 안 돼서 그거를 돈을 더 자기가 아웃 오브 파켓으로 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디덕터블에 다 미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특히 스페셜티 닥터를 한 명 더 만나서 그분한테 컨설팅을 받거나 이러면 그게 액수가 굉장히 큰데 그거를 여기서 한 275불 정도 커버해 주니까 이 가격은 조금 베네핏이 작은 로우 베네핏이나 큰 700짜리 베네핏이나 똑같이 이 정도 커버해 준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환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메인으로 좀 들어가셔서 네. 정말 이제 이분이 어떤 특정 암이 발견이 돼서 네. 수술을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네. 이제 스테이지에 따라서 네. 처치 기간이나 강도가 다 틀리겠지만,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발생했을 때 보통 수술을 하시면은 입원을 어느 정도 하시죠? 미국 보험이 그러니까 미국 의료 수가가 굉장히 비싸기 네. 때문에 병원에서는 가장 단기로 입원시키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암이라도 그런 유방암 환자라고 해도 암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출혈의 리스크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아웃페이션으로 해서 그냥 아침에 가서 저녁에 나오시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제가 지금 보니까 호스피털 베네핏이 이제 허스피털에 이제 입원했을 경우에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서 만약에 있으면서도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자기 의료보험에서 나오는 그 빌을 보면은 그 허스피털에서 빌 어마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커버드 어마운트가 있고 액추얼 보험에서 페이된 게 있고 너가 이만큼을 페이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그렇죠. 따로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커버 안 되는 게 꽤 많기 때문에 적어도 암에 걸리신 분들은 거의 아웃 오브 파켓 리밋까지 다 내시게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그 어떤 아이템을 물어보지 않고 만약에 이제 인페이션에서 메디슨을 받았고 약을 받았고 이랬을 경우에 보니까 하루에 얼마씩 그냥 정해져서 페이가 되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 병원에 열흘 동안을 입원하고 나오면 이 보험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175불을 하루에 페이가 되니까, 그러면은 1750불을 이 보험에서 페이해 주기 때문에 그 환자분께서 비를 받았을 때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이 많이 있으면 그거에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충당할 수 있겠죠. 네네 할 수 그래서 여기 있으시겠죠. 디테일을 보면은 이제 입원 하루당 네. 네. 여기 이제 플랜이 200플랜부터 1000플랜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쓰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샘플을 이렇게 넣어놓은 거거든요. 네네. 400플랜 같은 경우에는 하루당 400불, 700플랜 같은 경우는 하루당 700불이니까 열흘을 입원하신다고 치면 입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이 4,000불하고 7,000불만 돼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추가로 입원을 해서 이제 약을 또 드실 테니까 그럴 경우에 100불하고 175불. 그러니까 열흘이면 1,000불, 네. 그리고 1,750불 이렇게 되고 입원하시면 저 의사가 와서 보고 문진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경우에 또 하루에 지급되는 게 200불 있고 350불 있고 그리고 널스가 케어를 해주실 테니까 그거에 따른 지급금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거 보니까 400플랜만 해도 하루에 거의 한 800불 정도가 되는데요. 700플랜 네. 같은 경우는 한 1,500불 정도 되고 네, 열흘이면 15,000불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그런 금액들을 보험에서 커버를 해주니까 이런 금액은 사실 일반 헬스케어 인슈런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보험에서 커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키모테라피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키모테라피를 보통은 사람들이 몇 번 정도 해요? 그 암 종류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네. 다른데 네. 지금 제 환자를 보면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every other week 받으시더라고요. 네, 보통 한 네네.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3주에 번씩 하시죠. 받으시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그 사이클을 몇 번을 받냐에 따라서 어떤 네. 분들은 뭐 5주짜리를 뭐 몇 가지 종류를 그 약 종류를 바꿔서 뭐 4가지를 하시는 분, 5가지를 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뭐 그 한 사이클로 그냥 끝나시는 분,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저도 있으니까. 2 사이클로 저는 18번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네. 주변 분들 보니까 저보다 좀 많이 안 받으시는 거, 제가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보통 한 네. 10번, 12번 이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400불짜리 플랜을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었다면 한 번에 400불이 지급이 되거든요. 한 주당. 한 주당. 근데 보통 2주에 한 번씩 하거나 1주에 한 번 하거나 3주에 한 번 하니까 18번을 다 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얼마예요? 거의 한 8,000불 정도 되나요? 거의 20번이니까 한 8,000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키모 할 때 한 번에 400불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레디에이션도 있네요. 베리에이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키모를 하게 되면 속이 울렁거리니까 그 약을 주거든요. 미리 예방하라고. 그 약을 먹는 것도 한 달에 100불씩을 주는 거예요. 400짜리 플랜은 100불이고 네. 700짜리 플랜은 175불. 이게 700불이란 보험료가 700불이 아니고 이름이 이렇게 그쵸. 정해놓은 거예요. 네, 제 나이에 400불짜리 플랜 하면 20불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네. 네. 그리고 보면은 저는 그걸 하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 보니까 키모 그 주사로 맞는 키모를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약으로 드시는 키모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는 주사를 맞고 끝나고 나서 또 약으로 한 1년 정도를 더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주사 그 약으로 먹는 키모테라피도 한 달에 400불씩 주죠. 400불짜리 플랜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맥시멈 오브 36 months 이렇게 나와 있고,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약을 드시는 동안은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네. 키모를 저도 트리트먼을 받는 기간에 이게 너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도 2번을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입원했을 때 5일 있었고 두 번째 입원했을 때 3일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토탈 8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던 건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우리 뭐 예를 처음에 들어서. 얘기했던 하스피럴 베네핏을 제가 또 받을 수 있겠죠. 400짜리 플랜이었으면은 8일이면 한 6,000불 가까이. 그렇죠. 네. 근데 보통 그 경험해 보셨으니까 알 것 같은데 제가 요거 보고 질문이 생겼는데요. 네. 그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셨다가 네. 그 암에 걸렸을 때 그 치료 받는 동안 프리미엄을 계속 내시나요? 프리미엄 냈어요. 계속 내죠. 냈어요? 네. 그럼 여기서는 웨이버 오브 프리미엄이니까 이 보험에서는 프리미엄을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프리미엄 웨이버가 내는 되죠. 거를 웨이버를 이 해준다는 보험에 얘기네요. 대한 네, 프리미엄을 요거에 대해서. 웨이버하는 네. 거고 건강보험 프리미엄은 계속 냈죠. 세세한 건강보험이 걸 잘 보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너무 열심히 냈죠. 네. 자, 그래서 보니까 크게 호스피탈 베네핏하고 키모가 제일 크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서지컬 베네핏도 있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금액 요거는 아주 크진 않고 어쨌든 그래도 커요, 정해져 사장님. 있고요. 800불이에요. 400불짜리 플랜이 있어도 800불이고요. 수술을 제가 토탈 몇만 불을 주지 않아서 크지 않다고 얘기한 거고요. 어머 큰 돈이세요. 저는 네. 이 허스피스하고 팔리아티브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보면은 허스피스 케어 베네핏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지금 여기 400하고 700 플랜 경우에 150불, 하루에 150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젊으신 60대 그 암에 걸리신 렁 캔서셨는데 그분이 블루크로스 HMO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런 커머셜 인슈런스를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그 집에 재산이 좀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허스피스를 케어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 허스피스 회사들에서 잘 안 받아줘요. 그게 정말 너무 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거기에서 그 보험 회사에서 연결되어 있는 허스피스가 많이 없고 특히 한국말을 하고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나 보통 한국 사람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한국 그 허스피스 회사하고 연결하고 싶어 하는데 이 그 커머셜 인슈런스는 그쪽하고 그 컨트랙이 안 돼 있는 허스피스 회사는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리임버스가 잘 안 나와요 허스피스 회사에서. 그래서 안 받아주거나 그리고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저 아는 그분 같은 경우는 당장 허스피럴 베드도 필요하고 옥시전 탱크도 필요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환자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제 간호사가 옆에 가서 24시간 케어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신 상황이었는데 그 허스피스 회사에서 연결시켜준 그러니까 그 보험회사에서 연결시켜준 허스피스는 제대로 연락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해결을 빨리 못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도와드리고 있었던 허스피스 회사에서는 그 환자를 컨트랙을 그러니까 다시 그 인슈런스 회사에서 그거를 이걸 커버해 줄 수 있는지 그걸 베리피케이션 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러시면서 환자는 점점 아파지시고 나중에 정말 보험이 이제 확실히 되고 간호사를 파견하셨을 때 정말 하루 만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것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많아서 가족들이 되게 두려워하셨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정말 이게 커버를 해줄 수 있다는 게 허스피스 베네핏도 있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라이프타임 30일이니까 네, 150불이면 한 달에 한 4,500불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마지막에 그거를 커버해 보통 허스피스에서 정부에서 리임버스 받는 금액도 거의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네 많이 도움이 되시는 거죠. 여기 좀 특이한 게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유방암이 좀 많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reconstructive breast surgery가 돼 있거든요. 네. 이게 하게 되면 이제 혜택이 일정 부분 지급이 되게 돼 있네요. 네. 400불 플랜에서는 800불, 700 플랜은 1,400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여기 저희가 나열한 것 중에 그냥 진단을 했을 때 주는 혜택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실비보험들을 보면 진단 시 얼마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특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암을 진단을 하면 목돈으로 그냥 한번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게 최대 10만 불까지 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여기 라이더라고 하는 건가요? 네, 럼섬 캔서 라이더. 거기에 있는 게 이제 10,000불부터 10만 불까지 구입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진단을 받았을 때, 다이그노스를 받았을 때, 그렇죠. 네, 급여되는 거죠? 네, 진단 시에 지급하는 일시불 지급 금액이죠. 여태까지 이제 설명드린 거는 치료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 가능성이 있는 혜택이고. 목돈으로 돈을 일단 받고 그리고 트리트먼트 받으면서 이제 그게 큰 어디셔널이 도움이 받을 될 수 있을 있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럼요. 진단을 받고 뭐 생활비도 써야 되고. 그리고 뭐 또 아웃 오브 포켓 맥스도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거의 한 10,000불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도 또 부담이 10,000불이 되거든요. 넘는 보험들도 많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목돈을 한번 받고 그렇죠. 하는 것도 목돈 중요하죠. 지급하는 특약하고 요 치료할 때 나오는 비용을 섞어서 가입을 해놓으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좀 특이했던 게요. 여기 스킨 캔서 베네핏이 있어요. 보통 다른 암보험 같은 경우는 스킨 캔서는 이제 안 빼놨죠. 해주거든요. 근데 네. 여기는 스킨 캔서 베네핏이 들어가 있어서 네. 굉장히 폭이 넓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이게 트리트먼트 베네핏이기 때문에 네. 스킨 캔서가 보통 한번 생기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계속해서 다른 데도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요? 그럼 네네. 그럼 스킨 캔서가 예를 들면 이게 되게 흔해요. 근데 사실 한국 분들한테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지만 가끔 이제 노인분들 이렇게 해서 발견되는데 그게 스킨 캔서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이거를 수술을 하고 보통 아웃페이션으로 네. 수술이 되는데 여기에는 스킨 캔서 베네핏 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이 하루당 사실 그걸 치료하는 거는 건강보험으로 되는데 그 치료하러 트리트먼트를 가는 그 한 번 트리트먼트 받을 때마다 이 150불이라는 돈이 나온다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제 다니시기 힘든 분들은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데리고 가고 그렇죠. 데려오고 하는데도 이 돈이 쓰여질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요. 비용이 굉장히 이제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나이대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 나이 또래 한 40대 후반 정도로 이렇게 해서 봤더니요. 400불짜리 플랜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불 정도? 한 달에? 한 달에. 그리고 이 보험료가 60세에 가입하시면 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킵해서 가지고 가신다 그러면 그 보험료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래도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건 아닌가요? 매년 올라가지는 않고요. 네. 개런티 프리미엄은 아니고 네. 우리가 용어로 이제 개런티 리뉴어블이라 그래요. 네네. 매년 올린다는 약속은 없고 네, 만약에 네. 보험사가 이 상품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네, 네. 운영이 너무 힘들다. 네. 물가도 많이 올랐고 네. 이런저런 이유로 네. 그러면 올릴 수는 있다라는 조항을 넣는 거죠. 네. 매년 올리겠다는 건 아니고. 네네. 그러고 이게 그러면 나이가 지금 40대, 50대에 이 보험을 들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내면 70, 80까지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캐리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네.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텀 인슈런스는 40대에 딱 만드셨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0년, 30년을 딱 하셔가지고 그럼 45세에 만들어가지고 75세가 되면은 이렇게 리뉴를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리뉴를 하려고 하면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너무 비싸고. 네네 비싸서 그러면 못하는 그 거죠. 말씀하신 포인트가 뭐냐면 제 생각에 텀 인슈런스라는 게 라이프 스팬 이전에 끝나니까 네네. 정작 써야 될 때 없어지는 그렇죠. 게 있는데 맞아요. 얘는 이제
암도 보통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65세 이상에서 더 맞아요. 많이 발생하기 네네. 때문에 정작 써야 될 때 이걸 쓸 수 있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네. 네. 그런데 만약에 텀 인슈런스처럼 더 이상 리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게 너무 비싸져 버리면 이거 처음 생각하고 들으신 분들이 그렇죠. 내가 리뉴를 네. 못하게 되면 아마 그게 굉장히 네. 네, 힘드실 것 같은데. 개런티 리뉴어블이에요. 네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롱텀 케어 인슈런스 있죠? 네네. 그게 개런티 리뉴어블인데 예전에는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었어요.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 네. 예측을 잘못했던 거죠. 네.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면서 네. 혜택을 이렇게까지 많이 나갈 거라고 어.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보험사들이 프리미엄을 매년 올리는 건 아니고 네. 올리기 시작했죠. 네. 올리기 시작해서 예전에는 롱텀 케어를 파는 회사들이 네. 자기들이 광고할 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 우리는 몇십 년 동안 보험료를 안 올렸다. 네네. 근데 그 얘기가 싹 없었어요. 어. 그러면 그러니까 올라가는 정도가 그래도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그렇죠, 올리지는 그렇죠. 않으시겠죠? 네. 뭐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네네. 일반 비즈니스니까 이것도 네네, 그렇게까지 그렇죠. 하면은 회사의 레퓨테이션에도 크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신경 쓰죠 보험사들은. 네. 네, 하여튼 오늘 이 혜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네. 에이전트 입장에서도. 그리고 네. 저도 또 배운 점이 많이 네. 있고 안 보던 게 또 보이는 게 네. 생겼어요. 네. 하여튼 이래저래 졸업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